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적어도 더 체중이 늘지 않는 것도 목표로 하시는 건 좋고,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감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이 좀 무겁다면 체중을 받치는 무릎 관절에는 당연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도 체중 감량을 1, 2kg만 하고 다음에 다시 뵀을 때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꽤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통증 조절을 넘어서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적어도 막거나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체중 조절은 중요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몸이 무거운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방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췌장에도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도 손상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당뇨병이 좀 더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혈관 내부에서도 염증이 생긴다면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혈압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만 또는 과체중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쉽게 부르던 그런 것인데요. 대사증후군에서는 그래서 관절에도 염증이 잘 생기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물리적인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조차도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체중 감량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에 십자인대도 있고 또 연골도 있고 연골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퇴행성 관절염이 최대한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 다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관절염이 진행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비록 굉장히 젊은 분들도 십자인대 손상이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년 내로 관절염이 조금씩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쳤을 때는 더더욱 빨리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담당 전문의의 좋은 방향을 따라서 비수술적으로라도 좋은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오다리라고 하는 내방 변형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초기나 중기 정도일 때는 바로 관절염을 진행시키고 있는 큰 요인이 오다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 오다리를 변형을 교정하는 오다리 교정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는 다르게 일단 이것은 수술이고 관절염이 다소 진행된 분들 중에서 오다리가 있는 분들, 각도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도 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적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진행을 막는 거에서는 어떤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냐면 바로 인공관절 수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물론 결과가 굉장히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내 관절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술적 방법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느냐, 이 도움이 되느냐가 어떤 도움이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실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연골 주사를 맞는다 해서 관절염이 예방이 된다든지 또는 연골이 생긴다든지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한 이 주사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고 비교적 치료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치료로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궁금하신 거는 영양제 부분입니다.
내가 먹었을 때 어떤 걸 먹으면 나한테 그 예방이 되느냐, 관절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절염 영양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뭘 먹었더니 좀 무릎이 부드러워지더라, 원래는 낮은 산도 못 다녔는데 지금은 잘 다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비교적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어떤 것을 제가 먼저 추천해드리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별로는 나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 주사. 많이들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내 무릎 안에서 어떤 재생 관련된 좋은 영향을 주느냐, 주사만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사는 통증 조절, 염증 조절에는 또 하나의 탁월한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골수에서 추출해서 사용하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또는 지방세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이 주사들은 이 염증 반응을 낮추고 무릎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관절염을 진행한 것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체중 조절 잘 한번 해보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릎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제 워밍업도 잘 하시고 기본 근력 운동도 꾸준히 평소에 하시면서 부상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내가 관절염 초기 중기라고 들었는데 내 다리는 얼마나 휘어 있는지, 또는 그 휘어 있는 게 과연 내가 지금 아픈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 또한 관절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세계 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